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네, 4월 10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이 영어식 표현으로 네. 브레인 페이드.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흔히 멍 때리기. 멍 때리기. 네. 이 생각을 조금 이제 내려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생각 내려놓는 게 뇌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그런지 뭐 전 세계적으로 멍 때리기 대회도 있었고요. 네. 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모이기가 어려워져서 온라인 멍 때리기 대회도 열렸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멍 때리기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네.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가 이거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윗분들한테 네. 정신! 하면서 이제 등짝 스매싱도 좀 맞고 네, 혼 많이 났죠. 훈계도 네. 좀 들었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요 멍 때리기가 조금 네.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누구예요? 뉴턴. 그렇죠. 네. 예, 턴. 네, 뉴턴도 네. 사실은 사과나무 밑에서 멍 때리다가 발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뿐만 네. 아니라 아르키메데스도 목욕탕에서 멍 때리다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발가벗고. 네, 무력의 원리를 깨닫게 됐잖아요. 네.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에 해답을 찾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집중력, 학습력,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일단 뇌를 잠깐 쉬게 만드는 거니까 도움이 맞아요.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원고를 좀 외웠으니까 네. 예, 방송 끝나면 저희도 좀 멍 때리기를 하면 좋은데 네. 이 몸을 이완시키는 건 이제 운동을 좀 하는데 네. 정신을 이완시키는 데는 멍 때리기가 딱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요즘에 많은 생각들 그리고 불편한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조금 여유 가지시고 뇌 건강에 좋게 오. 정신을 살짝 비우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뭐 저 일교차가 여전히 큰가요? 네, 사전 투표 날인 오늘 날씨는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투표하러 가시는 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는데요. 지금 대전의 기온은 8.9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8도 선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화재 조심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도 대지를 충분히 적셔줄 비 소식이 없어서 메마른 상태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6도, 세종과 대전 18도, 논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밤사이 우리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선거일인 수요일에는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투표하러 가시는 길 마스크와 신분증 꼭 지참해 주세요. 날씨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죠. 네. 이 많은 후보자들이 그 국민 표심을 얻기 위해서 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선거 운동인데 맞습니다. 이 선거 운동은 말 그대로 본인의 공약도 알리지만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또 어떤 후보분들이 나오셨는지 잘 알아야 저희가 네. 또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맞아요. 투표도 더 잘할 수 맞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살짝 여기에 힌트를 얹어서 네. 자기를 좀 알리는 시간을 오. 좀 꾸며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아침을 함께 여는 우리 가족분들이 네네. 어떤 분들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진사연 주제를 자기 소개 시간, 나 이런 사람이야가 노래도 있잖아요. 네. 예, 나 이런 사람. 사람이야. 정통 노래고 저는 네. 이런 사람이요. 오호. 트로트로. 네. 자기소개하는 시간이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훈이고요. 50대입니다. 아하. MC와 방송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 딸이 둘이 있어요. 이렇게 뭐 알리는 거 좋은 좋잖아요. 예시네요. 그렇죠. 네, 사진 사연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네.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고 저희가 또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 맞습니다. 자기소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을 좀 궁금해하니까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금요일 첫 소식은 이제 문화나들이 시간이잖아요. 문화나들이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 두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분은 세종에서 활동하고 계신 사진 작가님이시고 네. 또 한 분은 마술사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마술을 하신다고 하죠.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제 창조를 하잖아요. 네. 부지런히 자기만의 영역을 좀 늘려가고 계신 분들인데 자, 화면을 통해서 오늘 두 명의 예술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자신만의 표현으로 예술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의 이야기.
사진작가로 공간과 예술 그리고 시간을 담는 한상천. 마술사이자 공연 기획가로 활약 중인 이경재. 한 장르에만 국한하지 않고 예술 속 더 넓은 예술을 담는 그들을 만나본다. 세종에서 세월의 흔적을 기록하고 있는 한상천 사진작가. 골목길, 낡은 건물 등이 추억으로 희미하게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일단 제가 세종에 살고 있고요. 앞으로 세종에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종에 사는 사람이라면 내 지역을 잘 알고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사진가이기 때문에 그걸 사진으로 그 따뜻한 마음을 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한상천 작가는 세종의 여러 공간에서 예술가들과 함께 특별한 작업을 진행하며 그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한상천 작가님의 작품은 때묻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교 없이 담아내고 기록하여 순수함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옛것에 대한 그리움과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세종의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창 개발 중인 세종시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고 잠시 생각하게 하는 따뜻한 이 작품들을 많은 시민들과 나누고 싶어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부강 성당을 배경으로 한 서일도 국악인의 사진. 공간의 가치와 더불어 예술가의 혼을 담아 사진을 매개로 그녀의 음악 소리까지 상상으로 끄집어내려고 했다. 표정보다는 전체적인 이렇게 분위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작가님께서 계속 좀 도와주시고 이 각도 저 각도 이렇게 해서 많이 잡아서 찍어주시고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봤더니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성악가, 연주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예술인을 프레임 속에 담아내고 있는 사진들. 세종의 시간과 공간, 예술의 의미가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 이분들은 전부 음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음악이라는 것도 일정한 공간에서 울림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공간이 아주 현대적이거나 세련된 공간이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늘 보던, 봐오던 조금은 낡고 허술하고 이렇게 보잘것없을 수도 있지만 그 공간에 충분히 이 현대적인 음악이 매칭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상천 작가의 사진은 예술의 합작품과도 같은 느낌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러 예술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음악가들, 예술가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음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그 그림의 주인공이 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상천 작가는 세종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대표 사진작가로 그의 카메라 속에는 꾸준히 세종의 곳곳이 담기는 중이다. 그 세종시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알아야 될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살던 분들이 만들어 놓은 흔적을 기록성에 우선하되 예술적인 감각을 가미한 기록을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는 이미지를 가공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사진을 처음 배울 때부터 사진은 이미 머릿속에 구상할 때 그리고 그 현장에 딱 왔을 때 이미 완성됐다고 보고요. 그 이후의 작업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작은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현재 있는 이 모습을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사진에 깊이를 만들며 공간뿐 아니라 인물의 특징을 담아내는 사진 작업도 병행. 그의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작업을 같이 해보니까 굉장히 진지하시고 그다음에 믿음이 너무 가고 그리고 이렇게 작품 사진을 확인을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작가님한테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저는 너무 고무적이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내가 보여주고 싶은 약간의 디테일적인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길가에 떨어져 있는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나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촬영을 했는데 작은 사진에는 그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고 있고 모르겠어요. 지금 더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광경으로 순식간에 대중을 사로잡는 마술. 마술사라는 단어 앞에 조선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덧붙여지는 순간 그 무대의 구성 자체가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마술로 전하는 마술사, 조선 마술사 이경재입니다. 조선 마술사란 이름답게 그의 공연은 소재의 차감부터 차별화돼 있다. 제가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었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많은 마술사들의 공연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왠지 저도 정장을 입고 마술하는 제 모습이 뭔가 남의 것을 흉내내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들을 뭔가 따라하고 넘어설 수가 없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다면 그들이 제가 하는 걸 따라했을 때 엉성하고 이상해 보이는 게 뭘까 했는데 결국에 우리 걸 가지고 제가 표현을 하면 그들이 따라했을 때 오히려 이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저희 전통 소재를 가지고 마술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경재 마술사는 자신만의 색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찾기 시작. 한국에서조차 그가 선보이는 조선 마술을 보는 게 신기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사실 전통 마술은 원래 삼국시대에서부터 마술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때 사실 마술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 소품이나 전통 시대에 있었던 다른 예술 공연을 마술적으로 풀었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를 이제 제가 생각해서 그거를 창작해서 공연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많은 시민들은 전통 소재라서 재미가 없고 오히려 딱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마술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해 주시고 재밌어 해 주시고 계십니다. 흔히 접하는 마술은 서양의 영향이 크지만 그는 접근 방식부터가 달랐다.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을 접목시킨 이경재만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공연의 기교를 살리는 또 다른 과정을 더한다. 저는 전통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통에 있는 우리나라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술화시키는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춤이라든가 이런 탈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술로 착안을 해서 사자춤은 그대로 가지고 오되 떠다니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표현이 되면 좀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부분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무대에선 마술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악기가 등장하고 판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하는 등 뮤지컬과 퍼포먼스 같은 갖가지 요소가 추가돼 국내외 관객을 사로잡는 중이다. 제가 한 곳은 뉴욕에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한국 전통의 소재를 가지고 해외를 나갔을 때 과연 이걸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 이야기와 스토리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메시지를 정확히 캐치해 주셔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던 무대였고 최근에 경기도 국악당에 초청을 받아서 아예 공연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뭔가 그랬던 부분이 제가 노력한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에게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조선 마술사 이경재는 마술과 공연 예술의 교육자로 또 단순 마술을 넘어 완성도 높은 종합 창작 공연을 선보이는 기획자로 더욱더 성장하고 있다. 여기서 뭔가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이 손으로 뭔가 하는 느낌을 주고 그림도 안 예뻐. 그렇지. 마술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마술 외에도 다른 거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저도 옆에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언제나 좀 마술 같은 일, 즉 기적 같은 일, 좀 우리가 바라는 일 이런 것들이 좀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진 작품으로 대중에게 다양한 모습을 전하려는 한상천 작가. 그리고 이채로운 공연으로 대중에게 즐거움을 전하려는 이경재 마술사. 그들의 예술 활동은 예술 속에서 또 다른 가치를 더하며 흥미롭게 이어진다. 자신만의 색깔을 녹여서 차곡차곡 기록을 남기는 네. 한상천 사진 작가님의 그 쭉 작품들이나 그 생각을 보니까 마음에 좀 여운이 싹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조선 마술사로 통하는 이경재 씨, 저 네. 마술이 단순히 신기하다가 아니라 우리 것을 알리니까 자랑스럽다, 또 대단하다 이런 마음까지 들거든요. 또 앞으로는 마술을 넘어서서 또 공연 기획도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경재 마술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어휴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 네, 아주 대성을 할 친구거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바깥 풍경은 이제 봄이 꽉 차 있는데 네. 우리들 마음에는 아직도 봄 안 온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원망하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네. 하냐면 코로나 나쁜 녀석! 나쁜 녀석 예, 이렇게 원망들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4월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네. 집에서라도 봄을 좀 느낄 수 있게 저희가 다음 소식을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침 4월 5일 지났지만 식목일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4월과 나무는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를 보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느새 우리 곁을 가득 채운 꽃들을 보며 봄이 완연해졌음을 느끼는 요즘. 4월은 식목이 가장 생기를 되찾는 계절로 나무를 심기에 딱 좋은 때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심고 싶으신가요? 과일나무 사러 왔어요. 꽃도 사고 나무 모종도 사고. 꽃이랑 나무가 너무 많아요. 과일나무와 관상수, 작은 꽃 화분부터 귀여운 다육이까지 없는 게 없는 상설 나무시장. 다채로운 나무도 구경하고 숲속 같은 카페에서 잠시 힐링도 하고 4월 나무와 함께 하루를 화사하게 보내는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옥상 정원을 가꾸시는 분부터 우리 집 베란다에 예쁜 반려식물을 키우는 분들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4월, 5월에 들어서면서 우리 집을 조금 더 화사하게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를 제대로 가꾸는 방법, 그리고 나무를 제대로 사는 방법까지 오늘 우리 집이 화사해집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포항시 흥해읍에 위치한 상설 나무시장을 찾았습니다. 산림조합 조합원들이 직접 키운 수목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어느새 파릇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한 묘목들을 보니 봄 기운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우리를 반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보기 좋네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 이곳은 상설 나무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연중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 또 집에서 또 가꿀 수 있는 나무 이런 걸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또 임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이곳에 또 위탁 판매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야, 그야말로 뭐 꽃 좋아하시고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가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일 좋은 장소가 여기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설 나무 시장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많은 시민들이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임업인들이 생산한 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위탁 판매해주고 있습니다. 임업인분들은 소득이 향상될 수 있고 소비자분들은 좋은 나무를 제대로 살 수 있는 공간 여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국, 동백 같은 화려한 꽃나무부터 블루베리, 복숭아, 포도나무 등 없는 게 없는 나무시장. 용도에 따라 원하는 나무를 직접 고를 수 있는데요. 농장주들은 매일 눈으로 나무의 상태를 살피고 시민들은 다양한 묘목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사실 나무를 살 공간들이 여러 곳도 있잖아요. 네. 이곳으로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는 산림청에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고 오는 거예요. 네. 와서 나무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어떤 점들이 좀 좋고 다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파는 것보다는 여기는 산림청에서 하니까 믿고 그냥 나무도 해마다 사거든요. 그래 괜찮고 이래서 와요, 해마다. 네. 올해 나무를 보니까 좀 튼실해 보입니까? 네, 좋아요, 아주. 가족들끼리 이 과일 따먹고 건강해지겠어요? 네.
나무는 좋아 보이지만 혹시라도 코로나19가 걱정이라면 안심하세요. 하루 2번 드론을 이용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인들이 정성으로 키운 나무와 꼼꼼한 방역까지 믿고 오실 수 있겠죠? 이 자리에 있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이기도 하지만 많은 나무들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네. 몇 종류의 나무들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는 200여 종의 수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실수, 관상수, 분재, 야생화, 초하류 포함해서 200여 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소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마당 혹은 베란다에서 키우기 참 좋겠다 생각을 하실 것도 같은데 요맘때쯤에 요런 나무, 요런 꽃을 좀 키워보면 참 좋겠다 추천할 만한 3가지를 한번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목서, 남천, 또 인기 많은 수국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금목서 같은 경우는 일단 향이 말리까지 간다고 해서 말리향이라도 불리는 나무인데 얘는 개화를 8월, 9월 그때쯤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꽃이 피어 있어요. 근데 꽃도 예쁘고 향도 좋고 따뜻한 데서 자라는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키우셔도 되고 밖에서도 조금 키우셔도 돼서 추천해 드리고요. 남천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가격대가 좀 저렴해요. 뭐 3,5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구매가 가능하시고 빨간색 잎이 엄청 예뻐서 많이들 가져가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만 잘 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가 용이하고 마지막으로 수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트에 담긴 이제 수국을 분갈이까지 하셔서 집에 가져가시면은 이제 예쁜 꽃을 오랫동안 이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마당에 키울 묘목을 가져갈 수도 있고 네. 집안에서 키울 분갈이할 수 있는 식물들도 꽃들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럼 여기서 혹시 분갈이하는 방법들도 가르쳐주고 그 꽃들도 네. 구경할 수 있나요? 그렇죠. 오, 그거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분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배수, 둘째도 배수. 화분 아래쪽에 굵은 마사토를 깔아준 다음 배양토를 넣고 수국을 옮겨주세요. 물을 줄 때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마사토로 마무리해주면 끝! 여러분도 예쁜 수국 화분 하나 집에 들여보시겠어요? 분갈이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딱 보시니까 굉장히 쉽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분갈이 할 적에 혹은 집에서 이 꽃들을 키울 적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이 꽃집에서는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라 그러던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와서도 3일에 한 번씩 주면 안 돼요. 집집마다 이제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은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줘도 되겠더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되겠더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집의 습도를 봐가면서 물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청수국을 이제 키우고 싶으시다시는 분들은 햇빛 조금 조심하시고 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습도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일단 있고 무엇보다 자꾸 들여다봐야겠네요. 그렇죠. 관심이. 네. 예,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여러분들의 베란다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봄이 오겠네요. 산림조 앞 상설 나무시장에 왔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 실내지만 마치 숲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 다양한 수목을 보며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입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왔을 뿐인데요. 실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새소리도 들리고 공기가 다릅니다. 여기가 어디냐?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첫인상부터 굉장히 싱그럽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숲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차도 마시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야말로 힐링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네. 카페 자체가 그냥 숲이라고 봐도 네. 무방할 것 같거든요. 네. 새소리도 들리고 네. 하나하나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멋지다. 네, 맞습니다. 숲속에 와 있는 듯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공간. 1층에는 다양한 식물과 새, 그리고 아늑한 쉼터들이 준비돼 있고요. 2층엔 카페가 마련돼 있어 멋진 풍경을 내려다보며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있잖아요. 일반 카페들과는 좀 다른 다르죠.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와보시니까. 마음이 확 트이고 눈부터 신선한 느낌.
뭔가 모르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 온 느낌? 날은 흐리지만 완전히 다 봄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빵긋 웃을 수 있는 거는 꽃이 예쁘기 때문일까요? 아니 리포터님이 좋아서. 그만둬 거기까지 해. 너 다가가면 나 정신 못 차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미소가 절로 나오는 힐링 공간. 여러분도 잠시 쉬어 가실래요? 그냥 좀 바람이 불긴 하죠. 예전처럼 이곳저곳 꽃놀이를 다니면서 한껏 봄을 느낄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봄을 느낄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멋진 나무가 그립다거나 예쁜 꽃이 필요하다거나 내 마음에 봄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미 봄입니다. 상설 나무시장부터 숲카페까지 봄을 만나고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푸른 수목이 가득한 곳에서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 올해 식목일은 집콕하느라고 네. 나무 한 그루 못 심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듣지 않았습니다. 네. 4월 중이니까 이번 주말에 어떻게 집에 나무 한 그루 좀 들여놓으시는 건 그럼요. 어떨까? 네. 네, 집에서 뭐 꽃이나 나무 키우시는 분들은 꼭 뭐 야외 활동하지 않으셔도 매일매일 눈호강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저는 집순이다 보니까 집에 꼭 반려식물 함께 키우고 있거든요. 매일 볼 때마다 기분도 좋고 맞아요. 가끔 대화도 합니다. 네. 이경님 이렇게 집순이 자막 한번. 큰일 났어요. 네. 이 알록달록한 아름다움에 네. 그리고 또 푸릇푸릇한 싱그러움 덕에 눈으로라도 좀 호강을 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봄, 특히 4월은 아무래도 꽃과 그리고 나무가 가장 최고의 네. 우리의 힐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네. 자기소개였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네, 이런 소개였는데요. 많이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네, 많은 사연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감염 예방과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네. 더불어서 요 비타민 제품이 오.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활동이 어려워지는 시기잖아요. 네. 이럴 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제품 많이들 맞습니다. 찾으시죠. 그중에서도 이 햇빛 비타민이라고 하는 네. 비타민 D 섭취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네. 많이 섭취를 하고 계신데 자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현대인의 건강과 비타민 D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분이 좀 원망스럽긴 한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네, 나이가 들어서 들어가면서 영양제 양이 좀 느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주위 분들 보면 비타민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런데 비타민이 뭐가 있고 뭐가 좋다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좋다고 하니까 좀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 비타민에 대해서 좀 비타민은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 3대 영양소라고 하면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이자 또한 우리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미량으로 존재하지만 우리 몸에 아주 필수적인 물질, 이것을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어원에서 살펴보면은 어원이 답이 나와 있는데 네. 생명이라는 뜻의 바이탈, 그리고 유기물질이라는 뜻의 아민의 합성어입니다. 이름 그대로 세포의 생장을 돕는데 세포가 성장하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유기화합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이라 불리게 되었고 비타민은 이제 크게 나뉘어서는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군, C, 엽산이 대표적이고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견한 순서에 따라서 알파벳 순으로 A, B, C, D, E가 붙어졌는데 생뚱맞게 비타민 K가 있습니다. 네. 저도 학창 시절에 되게 이거 뭐지 했던 부분인데 알고 봤더니 좀 역사가 있더라고요. 네. 1929년에 덴마크의 학자 헬릭 담이 혈액응고에 관련되는 어떤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편의상 응고비타민, 즉 영어로는
코아귤레이션 비타민이라고 이렇게 불려왔었는데 네네. 알고 봤더니 이게 비타민하고 비슷한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코아귤레이션 비타민 거기서 이제 앞자를 따서 붙이려고 했는데 C입니다. 근데 비타민 C가 이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덴마크는 코아귤레이션의 앞자가 K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K를 따서 비타민 K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네. 비타민의 역사를 공부했을 그러니까요. 때. 네, 또 요즘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개학도 연기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야외 활동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또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비타민 D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비타민 D는 햇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이 부족하게 되면은 역시나 결핍이 되기 쉬운 비타민이라면 역시 비타민 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 소화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뼈의 생장에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즉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일 텐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 말은 아이가 키 크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그 밖에도 소화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소화 비만, 대사증후군, 뭐 당뇨 이런 고콜레스테롤 혈증, 심지어 이제 동맥경화까지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비타민 D.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햇빛 비타민. 네, 햇빛 비타민. 근데 궁금한 것이 햇빛을 쬐어요. 네. 얘가 어떻게 비타민이 돼요? 네, 일단 비타민 D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데요. 비타민 D는 사실 비타민이라기보다는 얘는 호르몬에 가깝습니다. 그 첫 번째로 다른 비타민들은 대부분 음식으로 섭취합니다. 예. 근데 비타민 D는 우리의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비타민 B그룹하고 비타민 K도 우리 몸에 만들어지긴 하는데 얘네들은 사실 우리 뱃속에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우리가 재흡수를 하는 겁니다. 비타민 D만 유일하게 우리의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아민 구조라고 했는데 다른 비타민들은 대부분 아민 구조를 띠고 있는데 비타민 D는 콜레스테롤이 주재료입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점이고 네. 그리고 일반적인 호르몬들은 한 장기에서 분비가 돼서 여러 장기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비타민 D가 여러 장기에 비타민 D 수용체, 즉 VDR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어서 네. 실제로도 비타민 D는 우리 몸속에서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고 네. 그다음에 종류를 나눠보자면은 네. 비타민 D도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습니다. 네. 동물성 비타민을 편의상 비타민 D3라고 하고 네. 식물성 비타민을 비타민 D2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합성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네. 비타민 D는 콜레스테롤 다들 아시죠? 네. 성인병의 주된 범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햇빛을 받게 되면은 콜레칼시페롤이 됩니다. 이게 비타민 D의 초기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식물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에고스테롤이 있는데 네. 얘도 마찬가지로 햇빛을 받게 되면 에고칼시페롤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에고스테롤, 콜레칼시페롤, 에고칼시페롤. 이게 좀 특이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종류를 나눌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이제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동물성 비타민이 많은 것은 계란 노른자, 그다음에 기름진 생선, 네. 그리고 식물성 비타민이 많은 것은 버섯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네. 버섯 중에 말린 형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요 표고버섯입니다. 네. 근데 표고버섯은 원래는 햇빛에 의해서 말렸었거든요. 작아졌네요? 어머. 작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햇빛에서 말렸는데 요즘은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건조기로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건조기로 말린 표고버섯하고 햇빛으로 말린 표고버섯하고 어느 게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렇군요. 햇볕에서 말린 게 비타민 D가 그러니까요. 훨씬 많겠죠. 네. 그래서 햇빛으로 건조한 표고버섯이 훨씬 비쌉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알고 사야 되겠네.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좀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을 좀 네. 구매를 해야겠네요. 가장 비싸다. 네.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참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뼈 성장 외에 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비타민 D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에서 만들어지면은 초기 형태인 콜레칼시페롤이 됩니다. 네. 콜레칼시페롤은 일단 간에서 저장이 되고 얘가 간에서 1차 대사를 거치면 칼시디올이 됩니다. 칼시디올이 신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대사를 거치면
칼시트리올이 되는데 네. 이 칼시트리올이 고전적인 형태의 비타민 D의 활성형, 즉 뼈의 생장을 돕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적인 이 비타민 D의 역할이었는데 최근 10년 안에 놀라운 연구가 이제 진행됐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 최종 활성형인 칼시트리올이 아닌 중간 대사 물질인 이 칼시디올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를 비롯한 우리 여러 장기에 이 칼시디올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필요로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칼시디올, 즉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남자, 여자 모두 불임의 확률이 높아지고 임산부는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네. 심지어 조산 그리고 산후 우울증까지 겪을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 태어난 태아는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소아에게 있어서는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도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소아 비만도 증가하게 되고 뇌와 연관해서는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정신분열병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암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와, 네. 암까지. 그러니까요. 이게 저 비타민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제 D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그냥 귀동냥을 하기로는 네. 갱년기 여성들도 비타민 D가 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 40대 이후 여성들을 이제 갱년기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집니다.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면은 이제 골밀도가 감소하게 돼서 그 골다공증이 생기고 네. 또 이제 그때 우울증을 많이 겪게 됩니다. 네. 근데 골다공증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 이게 다시 재조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도 비타민 D를 섭취하게 되면은 골밀도도 높아지고 또 비타민 D가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뭐 역시나 뭐 갱년기 여성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뭐 비만,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갱년기 여성에게도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아직 멀었잖아요. 저는 네. 아직 좀 멀었지만, 네. 네. 그런데 또 햇빛 비타민이라는 네. 별칭이 있는 만큼 이 비타민 D를 조금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요즘 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외출합니다. 외출하기 네네. 어려우시지만 네네네. 좀 사람이 좀 없는 그런 안전한 곳에 네네네. 가서 일광욕을 조금 하면 비타민 D를 충분히 좀 흡수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흔히 알고 계신 방법이 그 양 소매를 걷고 네. 예, 뭐 15분 동안 햇빛을 쬐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 일단은 그 우리나라 관련된 인자가 굉장히 많은데 일광량, 지구의 위도 그리고 공기의 오염 정도 그리고 우리의 피부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겨울에는 물론이거니와 일광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요. 물론 겨울철에는 아예 옷도 못 벗고 다니고 네. 한여름은 돼야 충분한 일광량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즘에 미세먼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공기 중에 먼지 입자가 많게 되면 빛이 투과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일광량이 부족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매를 걷고 네. 15분 동안 햇빛을 쬐라. 이거 백인들 기준입니다. 기준이. 네, 백인들 기준이고 그래서 피부색이 어두운 황인종이나 흑인종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는 충분한 일광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는 걸 싫어해서 네. 또 선크림을 많이 바르고 많이 바르죠. 네. 그렇게 되면 역시나 일광량이 부족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네. 이게 피부 네. 노화나 이제 피부암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선크림을 선크림. 바르는데 떡칠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막 그냥 많이 바르죠. 이게 피부가 타면 네. 조금 피부가 불편해질까 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선크림 바르는 게 비타민 D 생성에는 불편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선크림의 효능을 평가할 때 네. SPF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렇죠. Sun Protection Factor인데 자외선을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죠. 근데 이 기준이 되는 게 UVB입니다. 근데 이 UVB가 자외선 비타민 D 합성의 필요 제품입니다. 그걸 막는 거.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보통 이제 SPF 50인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네. SPF가 15만 돼도 비타민 D 생산이 99%가 감소합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 밖에 나가면 선크림 못 바르면 집에서 그냥 창문 닫고 그러면 베란다나 테라스에서 그냥
그럼 일광욕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UVB는 유리창도 통과 못합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D 합성을 원하신다면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야외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신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뭐 15분 정도 일광욕은 또 100인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랑 또 맞지가 않고 또 하얗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선크림도 비타민 D를 만드는 것에 좀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점이 그러면 흑인 분들은 비타민 D 생성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는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아프리카 지역은 오히려 일광량이 너무 강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피부 손상이 올 정도로 그 일광량이 많았던 거죠. 그 결과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이제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즉 검은 피부가 됐던 거죠. 근데 인류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이 빨리 죽기 시작했던 겁니다. 비타민 D 결핍이었던 거죠. 위도가 높은 데로 갈수록 일광량이 줄어드니까 비타민 D 결핍 증상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은 빨리 죽고 밝은 사람들이 살아남게 됐고 이 과정이 무려 40만 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 여러 인종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그 증거로 세계 자외선 지도와 피부색 지도에 이 배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지도 딱 보니까 정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야, 오늘 또 신기한 걸 봤습니다. 지도가 딱 색깔이 구분이 됐군요. 근데 이제 나가서 햇빛 쬐는 게 어렵다라는 게 요즘 시기인데 그럼 비타민 D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먹어서 섭취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비타민 D도 음식을 통해 섭취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하게 되고요. 비타민 D 많은 음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란 노른자 그리고 연어나 고등어 같이 좀 기름진 생선 그리고 이제 버섯 등이 있는데 소아의 경우 일일 섭취 권장량이 400IU입니다. 이것을 음식으로만 섭취하려면 하루에 계란을 20개 먹어야 됩니다. 거의 한 판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선도 엄청나게 큰 거를 한 2~3마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아무래도 있잖아요. 이게 음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양제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영양제 중에는 소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400IU씩 매일 먹는 제품도 있고 10,000 IU씩 한 달에 한 번 먹는 제품도 있고 몇 달에 한 번씩 10만 IU 이상을 주사로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약효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콜레칼시페롤 성분, 아까 우리 피부에서 만들어진 그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간에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먹든 한 달에 한 번 많이 먹든 몇 달에 한 번 주사로 맞든 일단 간에서 저장돼서 필요할 때 꺼내 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질문하셔가지고 학생 된 기분으로. 뭐였지?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또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고 또 과다하게 많이 잘못 먹으면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비타민 D 적정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비타민 D의 정상 수치는 혈중 농도 30에서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권장량은 사실 세계 여러 의학 단체마다 조금씩 상이한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소아는 400IU, 그리고 성인은 하루에 1000IU를 복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핍 시에는 그 2배인 소아는 800IU, 성인은 2000IU를 복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용량인 제품을 사용하는 건 좀 금물이긴 합니다. 비타민 D 과잉증이 되면은 고칼슘 혈증으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신장에 데미지, 손상을 줄 수가 있고 허약감, 구토 그리고 변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비타민들은 결핍인 경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비타민 D는 정말로 100나노그램 이상 되는 과잉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의사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솔직히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의사된 입장으로 비타민 D만큼은 과잉을 걱정하기보다는 결핍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 아니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는 비타민 C 과다 투여 요법까지도 사용을 했는데
C도 D처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되지 않는지. 네. 네. 그 비타민 C 일일 권장량이 90mg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하루에 2,000mg 이상을 이제 섭취하게 하는 방법을 비타민 C 메가도즈라고 합니다. 1954년에 그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라이너스 폴링 박사에 의해서 제안됐는데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렇게 메가도즈를 했을 때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 심지어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의료계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19의 발현지인 중국 우한 지역 그리고 미국에서 주요 발병지인 뉴욕에서 일단은 비타민 C 메가도즈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아마도 현재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약간 플라시보 효과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메가도즈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건강톡톡 지금 현대인의 건강과 비타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비타민에 관심이 많은 50대 주부입니다. 요즘 집에만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천연 비타민이 합성 비타민보다 더 좋다는데 이게 맞나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천연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의 제일 좋은 형태는 우리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콜레칼시페롤, 즉 동물성 비타민 D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천연이라고 이름 붙은 거는 다 이 버섯에서 만들어진 에고칼시페롤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만큼은 뭐 천연 그런 거에 좀 속지 마시고 동물성 비타민 D, 즉 콜레칼시페롤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답에 대한 플러스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면역력이 좋다고 그래서 비타민 D를 이제 섭취를 하시는데 궁금하신 것이 공복에 드셔야 되는지 식사 후에 드셔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지용성 비타민, 앞서서 얘기했던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가 있는데 역시나 비타민 D도 기름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사와 함께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만 얘기하시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래서 식사 직전에 드셔도 되고요. 밥 먹는 도중에 음식에 섞어도 되고요. 식사 직후에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아과 의사다 보니까 엄마들이 물어보면은 그게 이제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색, 무미, 무취예요. 그러니까 이유식에다 그냥 떨어뜨리라고 한 방울. 그래서 식사하고 그냥 같이 먹으면 됩니다. 근데 공복에 드시는 건 정말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찌됐든 식사와 함께 드시길. 식사와 함께 드시면 식사하고 나서 또 괜찮습니다. 참 이게 좀 알면 알수록 비타민의 세계가 재미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또 다음 질문도 드려볼 텐데요.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한데 20대 학생입니다. 요즘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타민 D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던데 맞나요? 궁금하신 분들 많겠는데요? 저도 궁금해요. 앞서 비타민 D 부족은 뭐 비만 그리고 이제 당뇨 같은 대사 질환과 연관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러한 질병들이 만들어지는 건 많은데 비타민 D를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기를 기대하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우울하게 되면 또 살이 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좀 살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밖에 나가서 이제 뛰시는 거를 권해드리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뛰시면은 비타민 D 합성도 증가하고 비만 위험도도 조금 낮추고 우울증도 좋아지고 운동하니까 살도 빠지고 이렇게. 그래서 비타민 D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운동이네요. 그러니까요. 건강톡톡 오늘은 현대인의 건강과 비타민 D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플란트와 치아 뼈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도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종호 소아 청소년 건강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사전 투표 날인 오늘 투표소로 향하시는 길 날씨 걱정은 없겠습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은 10.9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8도 선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화재 조심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도 대지를 충분히 적셔줄 비 소식이 없어서 메마른 상태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6도, 세종과 대전 18도, 논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밤사이 우리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선거일인 수요일에는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투표하러 가시는 길 마스크와 신분증 꼭 지참해 주세요.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뭐 비타민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더니 이제 갑자기 건강해지는 느낌 드는데 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고 참여하실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소통하는 창이 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만나볼 텐데요. 네. 오늘의 주제가 자기소개였죠. 나 이런 사람이야 였습니다. 아유, 오늘 노래만 나오면 둘이 신나서 그냥 노래를 해요.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482번님, 저는 충남 서산에 사는 바이올리니스트 와. 허예나입니다. 제가 뵙던 분 같은데 행사장에서 네. 이거 어렵네요. 네. 트라움 콰르텟. 콰르텟. 맞아. 트라움 이 콰르텟. 팀 맞아. 이 팀 맞아. 오. 실내악 연주하고요. 서산 챔버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입니다. 와. 지금은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연주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조금 나아지면 다시 새로운 음악으로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와. 저 연주할 때 제가 소개 한번 해드렸던 분들 같은데 네. 아유,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고요. 자기소개를 제대로 하셨네요. 네. 아유, 빨리 공연하는 그날이 오길 바라고요. 네. 1740번님, 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어제 헌혈하고 왔습니다. 오. 요즘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러게요. 작은 실천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천사 얘기를 많이 네. 했잖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네. 진정한 천사죠. 요즘에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럼요.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위축되네요.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8144번님, 저는 머리를 따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언니에게 머리를 따주면 예쁘다고 좋아합니다. 제 솜씨가 마음에 드는지 언니가 매번 부탁을 하네요. 우와. 어머. 언니 머리가 긴 것도 네. 정말 다행이네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러게, 야, 기술 좋으신데. 저도 한번 부탁을 해보고 싶은. 그러게, 네. 머리 닦기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네. 7658번님, 저는 소박하고 옛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주부랍니다. 옛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옛날 물건을 찾아다니는 걸 즐겨요. 어딘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와. 네. 근데 옛 것이 소중한 것이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가 맞는 네. 것 같아요. 야, 정말 저분은 대단하십니다. 네. 먹는 거 나왔어요. 7471번님, 저는 제철에 나오는 채소로 가족들 음식을 만들어주고요. 돼지 감자 말려서 차료도 마시게 합니다. 가족들 건강 챙기고 집안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알뜰살뜰 주부랍니다. 꾸미고 만들고 정말 네. 저분의 자녀들, 저분의 남편, 저분의 가족들은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죠? 네. 1503번님, 우리 집 기호 1번.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홈베이킹이 취미이자 특기고요. 네. 책 좋아하는 두 딸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육개장입니다. 아니, 육개장이 아하. 제일 좋아하는데 앞에 이제 마카롱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달콤한 이렇잖아요. 것들 많이 보여주셨네요. 책 좋아하는 두 딸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네. 아이들이 책 좋아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럼요. 네. 육개장 맛있겠다. 8099님, 전 아침부터 집안 청소합니다. 청소를 하기 싫은데 가족들은 제가 청소를 잘해서 저에게 맡기고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 같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은 아닌데 말이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기가 집안일을 한 가지씩 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게 있거든요. 전문 분야가 다 있죠. 예, 근데 청소를 잘한다니까 아마도 집안에 가족들이 좀 미른 것 같은데 네. 하기 싫어서 미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요. 행복하겠죠. 네. 5375번님, 저는 학생입니다. 아침부터 매일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는 제발 코로나가 없어져서 학교에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유, 온라인 계약만 시작을 했는데 빨리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 가족 여러분이 참 다양하시네요. 네.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마을 탐구 생활, 대전 오리골 마을을 소개합니다.
대청댐 주변의 작은 동네인데요.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노력하는 착한 마을, 소문난 인꼬 부부가 사는 훈훈한 곳입니다. 오리골의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를 앞에서도 조금 얘기를 네. 했었는데 4월 15일이 투표일인데 네. 아시죠?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어요. 네, 지금도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 맞습니다. 내일도 오전 6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겠죠. 네. 투표 당일날 4월 15일 날 투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고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우리 동네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어느 곳이나 사전 투표소 찾아가셔서 꼭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 주민등록증 꼭 챙기시고요.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